일단은 제가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가 벌써 눈 깜짝하니까 2628포인트, 전고점이 2650, 그 정도인데 벌써 올라와 버렸어요. 요거 봤을 때 7월 플러스 하반기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을 예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좀 당분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좀 이제 한 달 동안 증시가 좀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 진짜 안 끝나는구나. 끝날 줄 알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 강해졌고, 근데 또 중국은 생각보다 안 좋아요, 경기가. 이제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가지고 증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중국도 뭐 일단 최근에 또 부양책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또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선 중국 경기도 좀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 것처럼 확실히 이제 물가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왔죠. 특히 이제 뭐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서비스업 물가 쪽에서 뭐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꺾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제 슈퍼코어라 그래가지고 예. 연준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주거비라는 것도 약간 왜곡된 게 뭐냐면 그 이제 집주인들한테 가가지고 임대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비중이 또 높아요. 근데 보통 이게 금리 높을 때는 이거 잘 안 그 밑으로 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올려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좀 왜곡을 많이 좀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폴 크루그먼 그 교수님도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거 주거비 좀 왜곡 너무 심한 것 같다. 그거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근데 그걸 뺀 게 바로 슈퍼코어 물가지수인데 그게 지난달에 4.6에서 4.2번이 나온 게 4%예요. 네. 확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시장이 좀 환호한 게 아닌가. 그날부터 달러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이 조건들이 갖춰지는 건 뭐죠? 바로 주식을 사란 얘기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부터 나스닥부터 랠리가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도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이상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 환율도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HBM 뭐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뭐 뜨겁잖아요. 네. AI 이런 이제 약간의 또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한국 증시가 좀 좋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뭐 갑자기 뭐 다른 악재가 나와서 반대편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악재가 나올 만한 요인들은 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강세장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너무 불안해서 사실은 큰 틀에서 통 크게 양보하면 물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거의 끝났죠. 예. 전쟁도 오늘 나온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 전쟁 길게 안 갈 것 같다. 실적도 우리나라 기업들 바닥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다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몇 년 동안은 이거 나쁜 얘기 계속 듣다가 그죠. 아니 아무것도 악재가 없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숨은 악재 혹은 요거 살짝 깨름칙한데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악재라고 할 거는 지금 사실 딱히 없는 게 그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중국이거든요. 중국.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이. 그리고 그렇다고 중국이 부양책을 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엔 좀 하겠지 네. 기대나는데 지표가 안 나온 거에 비하면 중국이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죠, 요즘에. 그래서 중국이 혹시 일본처럼 되면 어떡할까? 일본처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 물가 지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고요. 그쵸. 소비자 물가 지수가 0%예요. 그럼 이제 작년 같으면 이런 지표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물가 이거 안 올라가네 여기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는 사실 물가보다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미국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물가는 꺾이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뭐 골디락스한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문제가 물가가 뭐 낮은 건 알겠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낮은 거거든요.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수요를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옛날 30년 전에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 그때 버블 터져가지고 빚이 많아지니까 빚 갚느라고요. 저축만 하고 소비를 안 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네. 20년 뭐 이런 아마 얘기. 기억하시겠죠.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아니 저 나라는 왜 이렇게 현금만 쓸까? 은행에도 안 맡겨요. 그냥 집에 갖고 있어요. 그 문화가 사실 좀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걱정하는 건 중국도 일본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계속 성장이 못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 우리 한국한테는 도움되는 뉴스가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게 좀 이제 가장 근접한 리스크인데, 다만 이게 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요새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안 만나다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성과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급하거든요. 미국이 자꾸만 공격을 하잖아요. 네. 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숨통을 좀 조이고 있는 건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중국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중 간의 갈등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완전히 해소가 아니라 좀 완화될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중국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하반기에. 예. 그래서 저는 중국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좀 중장기로 좀 약간 하나 신경 쓰는 거는 지금은 아니고 네. 한 4분기 정도에 4분기 정도.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뭐가 있냐면 미국의 학자금 대출 이제 갚아야 돼요. 네. 그 상환 유예시켜 놨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요. 유예하지 말고 이제 갚아라. 아하. 결정이 됐습니다. 한 2주 전인가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 인구 정도 돼요. 갚아야 되는 분들이 한 4,500만. 4,500만.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 좀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어요. 원래는 뭐 다 탕감시켜 준다 그러지 네, 근데 않았어요? 그랬다가 3년 유예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선 최종 판결을 내린 게 갚아라. 네. 그것도 미국에서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저렇게 다 빌려가지고 갑자기 다 탕감시켜주면 그동안 내고 다닌 사람은 네. 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국이 부양책을 열심히 써서 수요가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 물가도 같이 원자재 가격 이런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도 부담이 될 것이고 역시나 우리나라도 같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서도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요대로 중국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쭉 가면서 미국도 여기서 금리 인상 멈추고 쭉 가고 조용히 가는 게 낫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게 근데 좋은 이 거예요? 질문이 그 올해 뭐냐면 연초에도 있었어요. 연초? 이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부양하면 좋잖아요. 네.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좋아지면 근데 이제 또 걱정하시는 쪽에서는 뭐였냐면 물가 이것도 자극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그걸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지금 중국은 심각할 정도로 좀 디플레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좀 물가 올려놔야 됩니다. 소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재고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지금도 재고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우리 처음에 그랬죠. 이거 유가 오르고 이거 물가 올라갈 것 같은데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는 더 빠져버렸어요.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일단 소진할 때까지 네. 물가를 자극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똑같아요. 물가보다 경기가 더 중요해요. 예. 작년에 물가였어요. 작년으로 따지면. 그래서 올해는 중국이 어쨌든 물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증시에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오히려 중국이 저물가로 잡고 가잖아요. 예. 이건 증시에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전반적으로 우리 여미사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불확실성과 악재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수익 낼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 요게 이제 하반기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